오전 6시 정각에 울리는 알람 소리가 이수진의 하루를 깨웠습니다. 48세의 그녀에게 이 시간은 20년간 변하지 않은 시작점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하는 발걸음도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는 손길도 모두 기계적이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이른 아침 조깅을 나서는 사람들, 출근 준비로 바삐 움직이는 실루엣들이 각자의 창문마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진도 그 평범한 일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침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낮은 신음소리. 박민수는 여전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50세의 그는 중소기업 부장으로 매일 7시 3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지각한 적 없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3주 전부터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과 박민수는 1998년 가을에 만났습니다. 대학 동창회에서 처음 눈을 마주쳤을 때 민수는 과묵하지만 진실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6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을 때 수진은 그의 조용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떠들썩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남자들보다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신혼 초기 몇 년을 제외하고는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민수는 회사와 집을 오가며 가장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수진은 딸 소연을 낳은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평범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대화도 단조로웠습니다. 회사 어떠세요? 그럭저럭이지. 저녁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20년간 이런 식이었습니다. 싸우는 일도 거의 없었지만 특별히 로맨틱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결혼기념일에는 가족 식당에서 조용히 식사하고 생일에는 케이크 하나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수지는 그런 평범함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주간 민수가 변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꽃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들고 온 빨간 장미 한 다발. 20년간 꽃 한 송이 받아본 적 없던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민수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얼굴도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연애 초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화였습니다. 하루에 3번씩 걸려오는 안부 전화. 점심 뭐 먹었어? 혹시 아픈 건 아니지? 집에 별일 없지? 수지는 휴대폰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20년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세 번째는 스킨십이었습니다. TV를 보다가 갑자기 손을 잡으려 하고 설거지를 할 때 뒤에서 안으려 했습니다. 수지는 몸을 경직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갑자기? 부부잖아. 민수의 말은 맞았지만 어색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17세 딸 소연도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엄마, 아빠가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엄마한테만 엄청 잘해요. 소연의 말에 수진의 의심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평소보다 30분 늦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회사 일이 조금 늦어져서.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남편의 셔츠 깃이 평소와 달리 구겨져 보였습니다. 넥타이도 약간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맡았을 법한 낯선 향기가 미세하게 풍겼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수지는 평상시와 같은 대답을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20년간 변하지 않던 남자가 갑자기 변한다는 것. 그것이 과연 좋은 신호일까요? 아니면 나쁜 신호일까요? 옆에서 잠든 민수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수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변화인지 나쁜 변화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이상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유심히 관찰해 봐야겠다고 다짐하며 수진은 간신히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화요일 저녁 민수가 들고 온 것은 꽃이 아니었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이었습니다. 안에는 고급 브랜드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예뻐서. 당신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민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격표를 본 수진은 더욱 놀랐습니다. 15만 원. 20년간 자신에게 이런 선물을 한 적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여보, 우리 형편에 이런 건. 괜찮아요. 당신한테는 아깝지 않으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진의 가슴에 이상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고마움이 아니라 불안감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친구 김영희를 만났습니다. 미용실 영인에는 동네 아줌마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후 2시 손님이 뜸한 시간대였습니다. 영희야, 상담 좀 해줘. 수진은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꽃 선물, 잦은 전화, 비싼 스카프까지. 영희는 파마 롤을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남자가 갑자기 변하면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 두 가지야. 죄책감이거나 이별 준비거나. 영희의 말에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 전 남편도 그랬거든. 바람 피우기 직전에 갑자기 선물 많이 사주고 다정하게 굴고. 죄책감 때문이었어. 설마 우리 남편이. 모르는 일이지. 요즘 중년 남자들 바람 피우는 거 흔해. 그날 저녁 수진은 민수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 화면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20년간 보지 못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여보, 휴대폰 왜 가져가요? 아, 회사에서 급한 연락 올 수도 있어서. 하지만 민수는 부장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급한 업무가 그렇게 많을 리 없었습니다. 목요일 밤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보, 내일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또요?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인데. 부장 회의가 있어서요. 어쩔 수 없어요. 민수의 대답은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금요일 저녁 8시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회의가 길어져서요. 9시쯤 들어갈게요. 수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민수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건물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민수의 차도 없었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간 거짓말 한 번 하지 않던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기다렸습니다. 9시 10분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회의 끝나고 동료들과 한잔했어요. 어느 동료요? 김 차장이랑 이 과장이랑. 회사 불 꺼져 있던데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회사 가봤어요. 불 다 꺼져 있더라고요. 왜 회사까지 갔어? 당신이 걱정돼서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말이 지나도록 부부는 어색했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려고 했지만 수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아빠랑 싸웠어요? 17세 딸 소연이 눈치를 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소연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일요일 오후 수지는 혼자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난 3주를 정리해 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애정 표현, 비싼 선물들, 잦은 거짓말, 수상한 휴대폰 사용,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을 가능성,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일부터 제대로 지켜볼 거야. 벤치에서 일어서며 수지는 다짐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요? 걱정되네요. 곧 들어가요. 전화를 끊고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걱정한다고? 거짓말하면서? 아파트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보겠다고.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우는지 아니면 다른 비밀이 있는지 20년 결혼 생활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본 수진의 얼굴은 결연했습니다. 48세 중년 여성의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라도 진실을 찾아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씻는 동안 그의 옷을 정리했습니다. 어제 입었던 셔츠를 들어보니 낯선 향기가 났습니다. 여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수진이 20년간 써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이 셔츠. 아, 그거요? 빨래 맡겨주세요.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의 지갑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 르 자르댕 영수증 15만 원. 2인분 코스 요리였습니다. 수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 레스토랑은 20년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민수가 비싸다며 가기를 거부했던 곳이었습니다. 누구랑 간 거야? 영수증을 손에 쥐고 서 있는 수진. 저녁 7시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영수증을 내밀자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누구랑 갔어요? 15만 원짜리 식사를 누구랑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0년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거짓말하지 마세요. 2인분이잖아요.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날 영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나 어떻게 하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사진이든 뭐든 사진을 어떻게 찍어? 따라가봐. 탐정 놀이라도 해야지.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민수가 또 늦는다고 연락했습니다.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바로 행동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민수의 회사로 갔습니다. 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7시 30분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두 사람은 민수의 차에 탔습니다. 수진은 다른 택시를 잡아 뒤따랐습니다. 저 차 따라가 주세요. 택시 기사가 이상한 눈으로 봤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강남의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그랜드 하얏트의 라운지였습니다. 수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민수와 그 여자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친밀해 보였습니다. 여자가 웃자 민수도 웃었습니다. 20년간 집에서는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수지는 더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들킬까 두려웠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호텔 로비로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이 다 거짓말이었나? 그날 밤 민수가 들어왔을 때 수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요? 민수의 관심이 더 서글팰 뿐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수지는 등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딸 소연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왜 울었어요? 눈이 부어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소연은 계속 걱정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싸웠죠? 요즘 집 분위기가 이상해요. 17세 딸의 말에 수지는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혼자 있을 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침실에 두고 갔던 것입니다.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김 선생님,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터치했습니다. 민수 씨, 내일 검사 결과 나와요. 꼭 오세요. 문자 내용을 본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검사 결과? 위로 올려보니 더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치료 잘 받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초기라서 괜찮을 거예요. 가족분께 말씀은 하셨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치료? 초기? 혹시 남편이 아픈 건가?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돌아온 것입니다. 수지는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여보, 휴대폰 어디 뒀더라? 민수가 찾자 수진이 가리켜줬습니다. 거기 있어요. 그때 수지는 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살이 빠져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도 있었습니다. 여보, 혹시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민수의 표정에는 무언가 감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바람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직접 물어볼 거야. 수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모르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수지는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시간 있어요. 왜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예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집에서 얘기해요. 하지만 수지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얘기해요.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20년간 이런 진지한 대화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요. 요즘 왜 이렇게 변했어요? 민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제 휴대폰 문자 봤어요. 민수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김 선생님이 누구예요? 검사 결과가 뭐예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해요. 나도 알 권리 있어요. 당뇨라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생겼다고. 망막증이라고 해서. 수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요? 2달 전에 발견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치료 안 하면 실명할 수도 있다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미안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병원 다닌 거예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제 본 여자는? 간호사인 김 선생님인데 당뇨 교육해 주시는 분이야. 수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처음으로 민수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그럼 갑자기 다정해진 것도. 무서웠어. 당신을 제대로 사랑한 적이 있나 싶어서. 민수의 고백이 계속됐습니다. 20년간 고맙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잖아. 여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니까 갑자기 조급해졌어. 수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만에 진정한 스킨십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치료하면 괜찮아져요. 그럴까? 그럼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민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비싼 레스토랑은요? 혼자 가서 당신 생각했어요. 같이 가고 싶었는데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같이 가요. 치료 다 끝나면.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수지는 당뇨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았습니다.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현미밥, 채소 위주의 반찬들, 민수가 좋아하던 기름진 음식들을 모두 없앴습니다. 맛없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민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함께 산책도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씩 20년간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진 게 언제였지? 신혼 때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병원에서 있었던 일, 치료 과정, 앞으로의 계획들. 딸 소연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엄마, 아빠 많이 좋아지셨네요. 응, 우리 이제 진짜 대화하거든. 가족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 후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혈당도 안정되고 망막 상태도 호전되고 있어요.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완전히 나을 수 있어요. 꾸준히 관리하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병원을 나오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우리 함께 한 거죠. 그날 저녁 처음으로 그 프랑스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르 자르댕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데이트 같네요. 맞아요.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두 사람은 마주 봤습니다. 여보, 앞으로 뭐든 함께해요. 숨기지 말고. 약속해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해요. 당신도요. 의심되면 바로 물어보고.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20년간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 벤치에서 잠시 앉았습니다. 48살에 새로 시작하네요.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민수의 말에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이제야 진짜로. 2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진심을 담은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두 사람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부부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의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예요. 망막 상태도 완전히 안정되었고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함께 병원을 다니며 의사와도 친숙해졌습니다. 부인 덕분이에요. 이렇게 협조적인 가족이 있으면 치료가 쉬워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네요. 민수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함께 했으니까. 수진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건강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년간 쌓인 벽이 무너졌습니다. 매일 저녁 산책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30분. 그 시간은 온전히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요? 별거 없었어요. 당신은? 소연이 성적표 받았어요. 전보다 많이 올랐어요. 작은 일상들을 나누는 대화. 20년 전 신혼 때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딸 소연도 변화를 좋아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 네. 그리고 엄마도요. 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소연의 말에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변했다는 것을.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예전에는 수진 혼자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야채가 당뇨에 좋대요. 민수가 브로콜리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건강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럼 많이 사요. 장보기도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지는 옛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들. 젊은 시절의 두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참 어렸네요. 민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20년 전 우리. 그때는 사랑이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 더 좋아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사진 속의 젊은 부부와 지금의 중년 부부. 겉모습은 많이 달라졌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보, 그때 제가 아팠을 때 말이에요. 네, 솔직히 무서웠어요. 당신을 잃을까봐. 민수의 고백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늦기 전에. 바보 같은 소리예요. 어디 가지 않아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0년간 옆에 있었는데 왜 갑자기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말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민수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2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이름 부르기였습니다. 네, 민수 씨. 수진도 따라했습니다. 둘 다 웃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린 일요일 오후 세 식구는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볼 때 요즘 신혼부부 같아요. 소연의 말에 부부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우리 딸이 뭘 안다고. 많이 알아요.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부모님이 그렇게 사이좋은 집이 별로 없대요. 소연의 말이 와 닿았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많이 어려워한다고 들었습니다. 소연아, 우리도 처음엔 어려웠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응. 20년 동안 진짜 대화를 안 했거든. 올해 와서야 시작했어. 그럼 저보다 연애 경험이 적네요. 소연의 농담에 모두 웃었습니다. 그날 밤 침실에서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해결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든 함께해요. 아프면 바로 말하고, 당신도요. 의심되면 바로 물어보고. 약속은 6개월 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훨씬 깊어졌습니다. 여보, 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말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하얗게 덮여갔습니다. 48세와 50세에 시작한 새로운 사랑.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였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결혼할 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극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네, 금방 일어날게요. 민수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20년 전과 같은 대화였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정말 함께하는 부부였습니다. 창밖에 눈이 그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